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라! 손이 멈췄습니다. 친정 여행 이틀 다녀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야, 누가 말도 없이 친정 다녀오래? 10년 동안의 통제였습니다. 삐삐삐삐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린이 정리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 동안 친정 엄마와 함께한 여행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자유였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허락받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집 앞에 서자마자 그 자유가 얼마나 짧았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현관으로 다가가면서 저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38통과 읽지 않은 메시지 67개가 떠 있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일단 집에 들어가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경고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삐삐삐삐. 똑같은 경고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비밀번호가 제가 이틀 집을 비운 사이에 바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카드키를 리더기에 댔습니다. B-. 빨간 불이 들어오며 거부 신호가 울렸습니다. 정지된 거였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실감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막은 겁니다. 공동현관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 카드키를 다시 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경비실 호출 버튼만 깜빡거렸습니다. 공동현관 출입까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현관 밖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무릎 꿇어. 그럼 열어줄게.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제가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핸드폰 속 기록 폴더가 잠깐 화면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 남겨두는 것.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라.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친정 가는 것도 눈치 보고 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받고 제 돈으로 산 옷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여행 다녀왔다고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가방 옆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챙겨온 거였는데 지금 보니 묘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주민 몇 명이 지나가며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시어머니가 원한 건 바로 이 장면이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데 감히 비밀번호를 받고? 작게 중얼거린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핸드폰을 꼭 쥐고 일어섰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을 등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계속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제가 잘못했으니 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런데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모텔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새벽 5시가 되자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전 9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정수 소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아파트에 살면서 가끔 마주쳤던 분이었죠. 항상 원칙대로 일하시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502호 사는 정아린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아, 1502호. 무슨 일이세요? 도어락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정수 소장님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으며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요.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카드키도 정지되어 있고요. 아, 그거요.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이었나? 백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오셔서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요청하셨어요. 본인이 집주인이라고 하시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당연하죠.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소장님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을 돌려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제 오후 3시 12분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요청. 오경숙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화면을 찬찬히 봤습니다. 시각, 요청자 이름, 변경 사유. 모두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출력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드키도 정지되어 있던데요. 아, 그것도 어제같이 요청하셨어요. 오후 3시 20분쯤 소장님이 다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카드키 정지 요청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1502호 정아린 씨 명의 카드키 이용 정지. 사유는 분실 우려라고 적혀 있네요. 분실 우려라니. 제가 여행가 있는 사이에 제 카드를 분실 우려로 정지시켰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출력 부탁드려요. 네. 프린터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받았습니다. 혹시 공동현관 출입 기록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요. 소장님이 다시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출입 기록이 쭉 떴습니다. 제 카드키 번호로는 어제 오후 3시 20분 이후로 단 한 번도 출입 기록이 없었습니다. 차단된 거였습니다. 이것도 출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세 번째 종이가 나왔습니다. 서류 3장을 가방에 넣으며 저는 소장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별 말씀을요. 근데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와 단지 내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3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도어락 변경 기록, 카드키 정지 기록, 공동현관 출입 차단 기록.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바로 업로드했습니다. 파일명은 증거일로 저장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또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삐칠 거야? 빨리 들어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메시지도 캡처해서 증거 이 폴더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겠죠. 아마 지금쯤 제가 무릎 꿇고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도어락 로그와 카드키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진짜 증거는 따로 있었다. 카페를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정수 소장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정아린 씨. 아까 그냥 보내드리긴 했는데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다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자 소장님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요. 제 입장에서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이건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댁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요. 예전부터 좀 그러셨어요.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셨는데요? 집주인 행세를 자주 하셨거든요. 관리비 고지서도 본인 앞으로 바꿔달라고 하시고 주차 문제로 민원 넣을 때도 본인이 소유주라고 하시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나요? 한 5년 전부터. 처음에 이사 오셨을 때는 조용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관리비 체납 문제가 있었을 때요. 3년 전쯤이었나 관리비가 6개월치 밀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독촉 전화를 드렸더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전화 받으시면서 본인이 집주인이니까 본인한테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치요? 네. 금액으로 치면 한 12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결국엔 납부하셨지만 그 과정이 좀 말이 많았죠. 소장님이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관리비 납부 기록도 다 남아 있어요. 화면에는 관리비 납부 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6개월치 연체 기록이 또렷했습니다. 주차비도 마찬가지였어요. 댁에 차량이 2대 등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차 공간은 한 대밖에 배정이 안 되니까 추가 비용을 내셔야 하는데 그것도 안 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집주인인데 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내긴 내셨는데 한 석 달 정도 실랑이가 있었죠. 주차 관리 직원한테 막 고함도 지르시고. 소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요. 근데 아까 정아린 씨 표정 보니까 이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것도 기록으로 드릴 수 있어요. 관리비 연체 내역이랑 주차 관련 민원 기록 같은 거요. 정말요? 네. 공식 기록이니까 드릴 수 있죠. 필요하시면 증명서 형태로 출력해 드릴게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장님이 서류를 뽑아주셨습니다. 관리비 연체 내역서와 주차 관련 민원 처리 기록이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소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증언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요. 증언이요? 네. 오경숙 씨가 본인을 집주인이라고 계속 주장했다는 거. 그리고 관리비나 주차 문제로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다는 거. 이건 다 사실이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관리사무소를 나오며 가방 속 서류가 더 두꺼워진 걸 느꼈습니다. 도어락 기록, 카드키 정지 기록, 출입 차단 기록에 이어 이제 관리비 연체 내역과 주차 민원 기록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증인이 생겼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가방 옆에 놓인 서류 봉투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할 때 챙겨뒀던 그 서류. 손이 자연스럽게 봉투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 하린 씨, 왜 여기 계세요? 순간적으로 서류 봉투를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 네.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그래요? 집에 안 들어가고? 네, 조금 있다 들어갈게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남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증거 없잖아. 그냥 내가 삐져서 나간 거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증거 없다고요? 저는 가방 속 서류 묶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직 남아 있었다.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 반대편에 던져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침대로 다가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메시지가 쭉 떠 있었습니다. 전화 왜 안 받아? 지금 엄마 완전 화나셨어. 빨리 들어와서 사과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끝이야.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제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그린샷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증거 없잖아. 내가 나간 거지.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 며느리가 남편 집 나갔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요? 제가 집을 나갔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고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진정하라고.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 메시지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3이라는 새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친척 중 한 명이겠죠. 시어머니가 불러 모신 거겠죠.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너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이혼하자고 하시는데 어떡해. 이혼.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혼이라니.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틀 여행 다녀왔다고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모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도어락 변경 기록, 카드키 정지 기록, 공동연관 출입 차단 기록, 관리비 연체 내역, 주차 민원 기록. 노트북 카메라를 켜고 서류를 한 장씩 스캔했습니다. 사각사각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스캔이 끝났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날짜, 시각, 이름, 금액. 모든 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넣어뒀던 그 서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던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주거 특약이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스캔했습니다. 모든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모았습니다. 폴더명은 정리였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진짜 끝이야.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수신인란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예전에 명함을 받아뒀던 곳이었습니다.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스캔한 서류 전부와 캡처한 메시지 전부. 제목란에 입력했습니다. 점유권 관련 상담 요청이라고. 본문에는 간단히 썼습니다. 상담 요청드립니다. 첨부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누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10년이 끝나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휘릭.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다.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새벽 5시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베개 옆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46개. 모두 강씨 집안 대소사 단톡방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었죠. 화면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형님, 며느리가 집 나갔다며? 헐 진짜. 요즘 젊은 며느리들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네. 맞아.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불쌍해서. 그러니까. 10년이나 키워줬는데 은혜를 모르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키워줬다고요? 10년이나 키워줬다고요? 저는 10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제사마다 밤새 일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며 친정도 못 가고 살았습니다. 그게 키워준 겁니까?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놀기만 했대.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교육시켜야 해. 맞아. 안 그러면 버릇 못 고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안일을 안 했다고요? 제가 10년 동안 뭘 했는데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그게 다 집안일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하나하나를, 대화 흐름 전체를. 사각, 사각, 사각. 캡처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46개 메시지를 모두 저장했습니다. 증거 사라는 새 폴더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스캔만 하고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서류. 결혼할 때 넣어뒀던 주거 특약.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 장. 매매계약서였습니다. 계약 당사자. 정아린. 제 이름이었습니다. 둘째 장. 특약 사항이었습니다. 본 부동산의 소유권은 정아린에게 있으며 배우자를 포함한 제3자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소유자인 정아린에게 있음.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소유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이 본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임의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소유자는 즉시 점유 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심장이 뛰었습니다. 셋째 장.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 또렷하게. 정아린. 10년 전 결혼할 때였습니다. 친정에서 주신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남편 체면을 살려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아들 명의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된 이름이 뜬 화면을 봤습니다. 서미란.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하리나, 나야. 괜찮아?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단톡방 봤어. 응, 다 캡처했어. 잘했어. 그거 명예훼손으로 쓸 수 있어. 불특정 다수한테 거짓 사실 유포했으니까. 알아. 그리고 법무사한테서 연락 왔어. 어제 이메일 보냈다며? 아직. 곧 올 거야. 오전에는 연락 올걸? 응. 미란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하리나. 응. 이제 시작이야. 너 준비됐지? 서류를 내려다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응. 준비됐어. 좋아. 기록이 이긴다. 기억해.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서류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방문 가능하신가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술이 말라왔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송.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 몰랐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 법무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 앉은 변호사님이 제가 가져온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서류를 보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완벽하네요. 주거 특약도 명확하고 등기부등본도 확실하고. 그럼 진행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주거 침입입니다. 소유자인 당신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을 통제했으니까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점유를 종료하고 퇴거하라는 내용으로요.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진행하겠다고 명시하고요. 네. 그리고 이 메시지들. 변호사님이 제가 캡처한 메시지들을 가리켰습니다. 협박, 명예훼손 다 성립합니다. 특히 단톡방에 거짓 사실 유포한 건 증거로 아주 좋아요. 언제쯤 진행되나요? 오늘 내용 증명 발송하면 3일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그 후 일주일이 기한이니까 열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에게 발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폭발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30통 넘게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너 미쳤어. 내용 증명이 뭐야? 집이 4명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지금 응급실 가실 뻔했어. 당장 철회해. 안 그러면 진짜 끝이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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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저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겠죠.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협조받아서 현장 확인 들어갈게요. 네. 이틀 후 오후 2시. 저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일 만에 다시 온 곳이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이정수 소장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하는 눈치였습니다. 1500이 호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뭐, 법무사. 네. 내용 증명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어머님.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비켜주세요. 들어가야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내 집이야. 이건 우리 집이라고. 시어머니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무슨 서류? 이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서류입니다.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정아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복도에 있던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약 사항 보시죠. 직원이 주거 특약 서류를 펼쳤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제3자의 점유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소유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경숙 씨와 강태훈 씨는 소유자의 허락하에 거주하고 계신 겁니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내 아들 집이라고. 서류상으로는 정아리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소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오경숙 씨가 그동안 집주인 행세를 하셨지만 실제 소유자는 정아리 씨가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인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남편에게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확인하시죠. 이 집 소유자는 정아린 씨입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집이 4명이었어.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복도에 모인 주민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헐, 진짜 며느리 명이었네.
그럼 그동안 시어머니가 주인 행세한 거야? 대박. 며느리 집에서 며느리 쫓아낸 거네.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직원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시죠.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도어락 변경 기록이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오후 3시 12분. 오경숙 씨가 소유자 동의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카드키도 정지시키셨죠. 같은 날 오후 3시 20분. 그리고 공동현관 출입까지 차단하셨고요. 이정수 소장님이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당시 오경숙 씨가 본인이 집주인이라고 주장하셔서 처리해드렸는데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셨네요. 주민들의 수근거림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잘못했어. 우리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사과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이 보낸 메시지들. 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엄마한테 무릎 꿇어. 무릎 꿇고 사과해. 이혼하자. 증거 없잖아.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협박입니다. 명백한 협박이에요. 주민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와. 무릎 꿇으라고 했네.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톡방 대화 내용입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뿌린 소문들이 프린트되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안 하고 놀기만 했다. 10년 동안 키워줬는데 은혜를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제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저 친정도 못 가고 살았어요. 그게 놀기만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왜 비밀번호를 바꿨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엄마가 집주인 행세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는 몰랐어. 내가 무능해서 집도 못 사니까 내가 해준 거지. 그런데 그게 며느리 명의였을 줄 누가 알았어. 그래도 엄마가 도어락을 왜 바꿔? 내 명의인 줄 알았으면 더 조심했어야지. 조심? 내가 언제 조심한 적 있어? 맨날 엄마한테 의지하기만 하면서. 둘이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민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지켜봤습니다. 전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리하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적 절차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돌아섰습니다. 할인아, 잠깐.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접촉하지 마세요. 이미 접근 금지 신청 들어갔습니다. 남편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 탓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엄마가 집주인 행세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친정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가고 있어. 그래. 밥은 먹었니? 아직. 같이 먹을게. 알았어. 엄마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